집에서 남편이랑 밥을 먹던 중에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연락은 저희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찌개는 안 했니? 아들은 국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쉬는 날인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모든 걸 저에게 물었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아들 자리가 먼저 정해졌고 명절 반찬은 전부 아들 기준이었고 남은 밥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제가 더 건강해야 아들을 챙길 수 있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오는 전화와 메시지 속에서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럽지만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안에서 나는 며느리인지 아들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선은 넘어와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장을 봐와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 앞에서 고기를 뒤집고 있었고 저는 상을 차리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으니까 좋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고기를 접시에 옮기면서 대답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집안이 조금 시끄러웠지만 그게 오히려 일상 같아서 괜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아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랑 반찬이 보이고 남편 얼굴이 반쯤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님한테 보내도 되지.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뒤집으면서 응, 보내. 라고 말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된장찌개는 안 했니? 아들은 국이 있어야 밥을 잘 먹는데. 메시지를 읽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진 이야기는 없었고 맛있어 보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눌러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나도 있었는데 답장에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찌개도 하라시네. 제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웃더니 아, 엄마는 원래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비슷한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안부보다 먼저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 아침은 먹고 나갔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가 같이 사는데 그걸 모르니? 최근에 아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제가 출근을 더 빨리 해서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너가 좀 신경 써야지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제가 남편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조금씩 당연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자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상을 펴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는 먼저 남편 자리를 봤습니다. 아들은 여기 앉아.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 말고 저쪽에 앉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장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그 분위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말이 붙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아들 먹으라고 한 거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밥이 조금 남아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는 건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자. 아들 밥은 새로 해야지. 원래 있던 밥을 제 밥그릇에 나눠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한 밥을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행동이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쩌다 남은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밥을 먹다가 제 밥그릇에서 짧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 머리카락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봤음에도 새 밥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만 빼면서 요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크게 싸운 일도 없고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삼겹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 밥상과 전화, 짧은 말 몇 마디로 이어지면서 이 집에서 내 위치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불편함은 다들 참고 사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해? 인사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바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잖아. 아침은 챙겨 먹었어? 잘 모르겠어요.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는 편이라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면 집에만 있지 않나? 그 말이 질문인지 확인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국 하나 끓여줘. 아침에 속 비우면 안 좋아.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진 말투였습니다. 너가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말이 고맙다는 뜻으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몫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전이었는데 하루가 미리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전화했대. 응. 아침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시더라.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예민하시네. 그 말에 더 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저녁은 뭐 해 먹을 거니? 메뉴를 묻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집밥 먹는 게 좋아. 집에서 해 먹어. 배달은 몸에 안 좋으니까. 그날은 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말이 이어질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너가 요즘 잘 챙겨준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챙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따 아들한테 말 좀 전해줘. 괜히 걱정할까봐 내가 직접 말은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중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제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밥이나 생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옮겨 담아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서 당연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선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온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전화벨 소리에 먼저 긴장하게 된 건 분명합니다. 며칠 뒤 남편이 아침부터 기침을 하더니 열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볼게. 요즘 바빠서. 점심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독감이래.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지금은 괜찮니?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좀 어때? 열은 많이 나?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괜찮고? 저도 옮은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몸살 기운도 있어요.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그래도 너가 건강해야지. 그래야 애를 챙길 수 있지.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말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그 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내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었고 나는 그걸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에서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약을 챙기고 남편 방과 동선을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오늘 열 내렸어? 밥은 좀 먹니? 제가 대답을 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너가 잘 챙겨야 한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가 안 아파야지. 그래야 애를 계속 보살피지.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몸이 좀 나아질 즈음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도 병원 가봐. 괜찮아. 이 정도는 그 말을 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은 챙겨 먹였어? 약은 제때 먹고?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가 더 정신 차려야 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아플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한편으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고 지나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우선이 되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 모든 말 끝에는 항상 같은 역할이 붙어 있었습니다. 챙겨야 하고 아프면 안 되는 사람. 그 역할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부라서 당연한 건지 며느리라서 감당해야 하는 건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 이 집에서는 내 몸 상태보다 내 역할이 먼저 묻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뭐 받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괜히 생각을 하다가 그냥 떠오른 대로 말했습니다. 한우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알겠다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며칠 뒤 명절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상자에 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 엄마가 이거 보냈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톡 메시지 속엔 저를 향한 말은 없었고 대신 남편에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먹어. 그 순간 제가 뭘 기대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패딩을 하나 사서 시어머니 선물이라며 준비했습니다. 이거 내가 사준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제가 옆에 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부끼리 같이 건강검진 같이 가보지 그래. 제가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려고요. 안 가려고 하면 끌고라도 가야죠.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개냐 사람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딸이 예민해서 많이 힘들겠다. 그 말 뒤에는 바로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격도 좋고 참 착해. 그 말을 들으면서 왜 항상 누군가는 내려가고 누군가는 올라가는 구조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바꾼 날도 기억납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져, 내 아들. 그 말을 보고 사진을 다시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누가 보라고 올린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전화는 기본으로 여러 번 옵니다. 늦은 밤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니, 뭐해?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한테서 무슨 일 있니? 제가 가볍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또 삐졌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전화 안 할게. 그 말이 왜 저에게 오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말을 고르게 됩니다. 남편 앞에서는 괜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줄이게 되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괜히 남편 이야기를 좋게만 하게 됩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 쪽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이고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이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참고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